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해보고 가면은, 인터페이스는 서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는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논리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 늘 예제로 드는 거지만 플라이어블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날 수 있는 것들, 꿀벌들, 비행기, 새 이런 것들을 묶어주는 거죠. 근데 묶을 필요가 있냐? 내 프로그램에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flyable f 이런 flyable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꿀벌도 전달하고 비행기도 전달해 가지고 뭔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 없으면 굳이 묶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줄 수 있다. 묶어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리모컨을 가지고 다양한 객체들을 다룰 수 있게 한다. 그 이름을 가진 걸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인데, 이 인터페이스가 요 자체도 범용 프로그램이지만, 그쵸? flyable f. 요 자체도 범용 프로그래밍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함수는 특정한 타입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받을 수 있어요. flyable을 구현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의 객체들은 이 함수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범용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여기서처럼 어떤 범용 함수를 만드는데, 범용 정렬을 만드는데 소트를 만들고 싶다.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서로 비교하려면은 비교하는 함수가 필요할 거고, 모든 애들이 같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해야 우리가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범용 정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애들이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가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걸 강제화하고, 그래서 그 함수가 없는 애들은 여기에 올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것도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mpar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인터페이스는 compare to를 가져야 돼. 그러면은 이제는 이 제너릭 소트를 만들 때 오브젝트라고 하는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배열을 써요? comparable 배열을 쓰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만 올 수 있어요?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진 애들만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예비군 가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트를 이런 걸 만들려면 여기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알고리즘이 아니더라도 소트 알고리즘에서는 비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비교하는 함수가 필요하고, 그 함수가 학생은 이런 함수 쓰고 선생님은 이런 함수 쓰고 또 강아지는 이런 함수 쓰면은 걔네들을 다 이 함수를 가지고는 정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가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중에 아주 특이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원래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들이 선언만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커 인터페이스는 메소드가 하나도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현하는 클래스는 실제 의무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클래스가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은 뭔가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터페이스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클로너블, 시리얼라이즈블 하면은 이 클래스들은 특별하게 어떤 함수를 만들어야 되진 않지만 뭘 주장하고 있냐면은 시리얼라이즈블이면 하드디스크의 객체를 단순하게 저장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클로너블이면 클론하는 데 있어서 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복제해서 써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마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 있었어요.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 있었는데 자바 8부터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그 메소드의 함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떤 객체지향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고 자바 8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했어요. 근데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때문에 또 메소드를 인터페이스가 정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도입하다 보니까 기존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이제 일이 생겼어요. 라이브러리들을 기존에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제공 안 했던 라이브러리였겠죠. 근데 자바 8이 되면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 제공해야 되니까 기존 클래스들 인터페이스들이 변경이 돼야 됐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 A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F라는 게 선언만 돼 있었어요. F라는 게. 그리고 이거를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1000개가 있었다. 1000개가. 보통은 그것을 상속받는 클래스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컴페어러블 같은 인터페이스는 자바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클래스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는 것도 대부분 다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들도 컴페어러블을 구현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컴페어러블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한 1000개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G라는 거를 선언을 추가해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G라는 걸 추가하게 되면 이 1000개를 수정을 하지 않으면 컴파일이 안 돼요. 문법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얘는 예를 들면 얘가 클래스 B라는 게 있는데 implements A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기존에 잘 돌아가는 코드니까 뭐가 정의되어 있냐면 F라는 게 정의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야 컴파일이 되니까 뭘 implement 하면은 얘를 정의해야 돼요. 얘를 정의하지 않으면 얘가 뭐가 돼요?
컴파일이 안 되면 얘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면 또 돼. 그쵸? abstract로 되면 돼. abstract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일반적인 클래스라고 하면, 얘가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G를 추가되면은 얘가 돌아가려면 뭐가 돼야 돼? G를 구현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라이브러리에 이걸 추가를 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애들이 다 새로 컴파일 할 때 컴파일이 안 돼. 그러면은 뭔가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쵸? 사람들이 불만도 있을 테고 또 라이브러리 같은 건 또 다른 것들 또 다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다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터페이스에 이제 뭔가는 함수들을 선언을 추가해야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하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함수를 정의하면,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언이 돼 있으면 얘가 그거를 재정의 해줘야 되겠지만, 구현을 해줘야 되겠지만,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얘는 필요하면 자기가 올바르게 재정해서 쓰면 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려둬도 이게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정의를. 그러니까 정의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기존 애들이 실행되는데 계속 문제없이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정의할 때 이제 디폴트라는 용어를 여기다 쓰게끔 했어요. 디폴트.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는 메소드는 기본 메소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앞에 디폴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페이스에 함수를 정의하고 싶으면 앞에 디폴트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에 이런 메소드를 정의할 일은 별로 없어요. 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하는 것은 메소드가 어떤 상태를 만져야 되겠죠. 상태를 접근하지 않는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가 돼요? 스태틱 메소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객체 상태를 접근하지 않는다. 객체 상태를 접근하지 않는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고, 얘는 실제 객체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어떤 클래스들이 구현할지 모르니까 뭔가를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서 하는 것들은 끼케야 빈 메소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빈 메소드. 빈 메소드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새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애들은 F는 반드시 정의해야 되겠고, G는 필요하면 정의할 수 있어요. 필요 없으면 내버려 두면 G를 부를 수는 있고, G를 불러봤자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하겠죠. 문제가 안 돼요.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했는데, 얘가 객체지향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만든 건 아니고, 자바 8에서 새로운 기능, 즉 함수형 프로그래밍 걸 도입하다 보니까
기존 인터페이스를 많이 바꿔야 됐는데 그 바꾸는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도입했다. 도입했고 그때 이제 함수에다가 메소드를 정의하고 싶으면은 앞에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서 이제 정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니까 원래 없었던 자바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새로운 문제가. 즉 자바는 상속을 할 때 하나의 부모로부터만 상속받을 수가 있죠. C++는 여러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바는 근데 그 기능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왜? 많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중상속에서 일으키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A에도 fu라는 함수가 있고 B에도 fu라는 함수가 있는데 한 클래스가 그 둘 다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u라고 우리가 지칭하면 이 fu가 A의 fu인지 B의 fu인지 혼란스럽게 돼요. 왜? 물려받는데 fu라는 이름의 함수를 2개 받는 거죠. 다중상속을 하니까. 근데 자바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중상속을 안 했어요. 없앴어요.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여러 개를 구현하더라도 얘네들은 뭐예요? 다 원래는 선언만 돼 있죠. 그러니까 선언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의 선언이 돼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변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혼란스러운 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도 fu, 여기도 fu. 그럼 C에서 A, B를 둘 다 임플리멘트 하면은 얘는 fu 함수를 몇 개 가지게 되는 거예요? 2개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자체는 에러를 줘요. 문법 오류를. 자바에서는. A와 B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데 A, B에 똑같은 이름의 디폴트 메소드를 2개 가지고 있으면은 에러가 됩니다. 단 그거 내가 fu라는 것을 새롭게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정의를 해놓으면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정의를 안 하면은 외부에서 fu라는 함수를 부르면 그거는 A 건지 B 건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 없었던 자바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인터페이스에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하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바가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었는데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건 되게 싫죠. 문제가 일어나는 소지가 있는 거, 그리고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함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도 이제 자바에서는 불가피하게 도입을 했다. 그러면 정말 의미가 없냐? 억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만들 수도 있다. 그 예시로 하나 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set x, get x. 그 movable이나 인터페이스는 4개의 메소드를 선언이 되어 있어요. 4개의 메소드. 그러면 이걸 구현하는 애들은 XY 좌표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죠? movable은 XY 좌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세팅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얻어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디폴트 메소드를 정의해서 move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델타 X, 델타 Y. 그래서 얘네들은 movable은 XY 좌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 XY 좌표를 X는 델타 X만큼, Y는 델타 Y만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는 이 상속받는 애들,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애들의 X와 Y 좌표를 바로 X와 Y 값을 이용해서는 접근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는 접근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냐면 원래는 그냥 클래스에서 구현하면 그냥 X 더하기 델타 X, Y 그냥 이렇게 만들겠지. 무브는 X, 델타 X면은 X 플러스 이퀄스 델타 X, Y 플러스 이퀄 델타 Y.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만들 텐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getX를 이용해서 요 값을 계산하고 setX를 이용해가지고 이동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이 move라는 메소드는 모든 클래스에 문제없이 동작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도 되게 이게 흔한 예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아예 용도가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요 경우를 보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는 디폴트 메소드는 그것을 구현하는 클래스들이 어떤 애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수 자체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렵다. 그래서 가장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은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빈 메소드로 구현해 놓든가 아니면은 예외를 넣어놓는 거예요. 예외를. 그러면은 named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애들은 set 닉네임하고 get 닉네임은 부를 수 있죠. 가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재정의를 안 해놨으면 그걸 불렀을 때 어떻게 될까? 바로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 예외가 발생하는 걸 싫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문제는 없죠. 그래서 디폴트 메소드는 주로 예외를 발생하게끔 구현한다든가 아니면 빈 메소드로 구현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자바 8의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스태틱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인터페이스에.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는 원래 인터페이스에 가 있든지 클래스에 가 있든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 스태틱 메소드라는 것은 특정한 상태를 접근하는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일 필요가 없는 애들, 객체 메소드일 필요가 없는 애들은 객체의 상태를 접근할 필요가 없는 메소드들이죠. 그러면 걔네들을 우리가 스태틱 메소드 만들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매스의 SQRT, 뭐 POW,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스태틱 메소드가 돼요. 왜? 인자만 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스태틱 메소드가 되고, 스태틱 메소드가 되면은 얘네들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클래스 이름 갖고 부르죠. 근데 이제 자바 8부터는 스태틱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도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스태틱한 메소드만 가지는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만들 수 있어요? 매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뭘 넣어놓을 수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만 쫙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메소드를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불러요? 스태틱, 인터페이스 이름을 가지고 그 스태틱 메소드를 부르면 되죠. 그래서, 자바 8부터는 스태틱 메소드들도 인터페이스에 구현할 수 있게 해줬다. 요것도 왜 이런 게를 만들었냐면은 자바 8 이전에는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 컬렉션에 필요로 하는 스태틱 메소드들은 별도 또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클래스랑 연관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랑 두 개가 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만들고 여기 인터페이스 이걸 구현한 애들이 필요로 하는 스태틱 메소드들은 여기다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 개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하면은 얘가 이제 필요 없어. 여기에 정의했던 스태틱 메소드를 다 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뭔가 라이브러리를 자바에서 만들 때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스태틱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 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도 필요하면은 스태틱 메소드들을 인터페이스에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포켓몬 팡에 보면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가 스태틱 메소드를 두 개 만들어 놓고 있죠. 상수들하고 그쵸? 기억나세요? 그 포켓몬 유틸리티라는 건가 인터페이스가 거기에 보면 그리드 사이즈 뭐 그런 값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이얼로그 창들을 띄우는 두 개의 메소드가 그 스태틱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클래스에도 속할 필요가 없는 상수들 그리고 특별히 어느 클래스에도 소속이 될 필요가 없는 스태틱 메소드들을 다 묶어서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몽땅 정의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 상수들, 공통 스태틱 메소드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구현할 때. 왜? 이제는 인터페이스에도 뭘 할 수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 정의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하려면 뭘 했어요?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로 정의해보니까 얘는 별로 클래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우리가 느끼면은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클래스를 그렇게 스태틱 메소드하고 스태틱한 멤버들만 가지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런 것들은 이제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자. 그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인데요. 내부 클래스는 독립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인터페이스와 관련 없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 요 전까지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초창기에 봤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한 거고 여기부터는 이제 내부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부 클래스는 클래스를 독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함수 내부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여기가 함수 클래스에다 정의하는 거야. 함수에다가 아니면은 어떤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하는 거예요. 내부 클래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부 클래스라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왜요? 독립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클래스 안에다가 내부 클래스를 만들고 또 메소드 안에다 만들까?
메소드 안에 클래스를 정의하면 이 클래스는 어디서만 쓸 수 있을까요? 그 메소드 안에서만 쓸 수 있죠. 요 내부 클래스는 원칙적으로 어디서만 필요할까? 클래스 안에서만. 물론 밖에서도 쓰려면은 쓸 수 있어요. 아우터 클래스 네임 점 이너 클래스 점 해가지고 밖에서도 내부 클래스 쓸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도들은 뭐예요? 어디 안에서만 필요해서 독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정의한다는 건 이 클래스를 여기저기 저기 있어서 다 접근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밖에다 만드는 건데 얘는 요 안에서만, 요 클래스 안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또는 요 함수에서만 필요해. 근데 요 함수에서 필요한데 요 클래스가 대단히 복잡해요. 그러면 요 안에다 정의할까? 안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또 내부 클래스로 만든다는 것은 그 클래스가 무지 단순하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작성하는데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면은 또 가독성 때문에 거기서만 필요하더라도 거기다가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클래스인데 사용하는 용도가 제한적이다. 어떤 함수 안에서, 그 함수에서만 필요해. 아니면 그 클래스에서만 필요해. 그러면 내부 클래스를 우리가 거기다가, 거기 안에다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그런 클래스를 뭐라 그래요?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들은 자기 자신의 멤버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감싸고 있는 클래스의 멤버를 접근할 수 있어요. 얘는 요 메소드에 있는 지역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어요. 지역 변수를. 특이하죠? 지역 변수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요 경우에는 지역 변수가 파이널이어야 돼요. 파이널. 참조 변수인 경우에는 파이널이어야 된다. 참조 변수인 경우. 참조 변수에서 참조 변수가 파이널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 참조 변수는 가리키는 리모컨이죠. 얘가 파이널이면 얘는 어떤 애를 가리키고 있는데 또 다른 애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경우예요. 바꿀 수 없게 만들어 놔야 이 안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약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보면은 I발은 요 이너 클래스의 멤버죠. O발은 바깥에예요. 근데 I발은 O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O발은 누구 거고 누굴 걸까? 누굴 걸까? 애매하죠. 직관적으로 잘 안 떠올라요. O발은 누굴 걸까? 그런데 요 이너 클래스의 객체는 어디서만 생성이 될까요? 다른 클래스는 생성이 안 되고 여기서만 생성이 돼요. 요 아우터 클래스에서. 여기서처럼 멤버로 가지고 올 수 있고, 멤버로 가질 수가 있고, 뭐 어디 다른 데서 지역 변수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경우 보면 아우터 객체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X라는 객체가 이너 객체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얘는 포인터를 하나, 원래는 멤버가 몇 개야? I바 하나죠. 그쵸? 이너 객체는. 근데 참조 값을 하나 더 갖게 돼요. 무슨 참조 값을 갖냐면은 자기를 생성한 바깥 클래스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오발은 나를 생성한 외부 객체의
오발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떤 놈인지 몰라도 나를 생성한 놈의 오발. 이 아우터 객체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또 이너 객체들도 많이 만들어질 테고, 그 이너 객체는 정확하게 자기를 생성한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돼서 여기서 요 안에서 바깥에 있는 멤버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바 FX에서 우리가 봤던 초창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이 Click Me Please에서 You Clicked Me로 바뀌고, 다시 누르면 Click Me Please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Click Me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버튼 핸들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버튼 핸들에서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함수에서 뭘 접근해요? 버튼이라는 애를 접근하죠. btn이라는 애를. 그 btn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예요? 바깥 클래스에 있는 멤버죠. 그리고 얘는 또 무슨 타입이야?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에서도 얘는 내부 클래스의 객체들은 자기를 생성하는 바깥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 클래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처럼 btn 요거를 여기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 마음대로 왜 어떻게 쓸 수 있냐? 내부 클래스 객체들은 항상 뭘 갖고 있어요? 자기를 생성한 외부 객체의 아우터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우리와 모르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btn은 원래 버튼 핸들러의 멤버는 아니죠. 자기의 지역 변수도 아니야. 그런데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거죠. 내부 클래스의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요 포인터를 내가 실제로 쓰고 싶으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쓸 일은 없을 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outer.this. 근데 여기 outer가 사용되는 키워드가 아니라 이 outer는 무슨 이름이 돼요? 바깥 클래스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요 버튼을 아까와 같은 형태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앞에 뭐가 붙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써도 된다는 거. 요게 뭐가 된 형태예요? 생략된 형태로 보시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다른 데서 btn 접근할 때는 앞에 뭐가 생략된 형태야? this점이 생략된 형태죠. 내부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의 click me.this. 근데 click me.this 하면은 이해되죠? 그렇죠? 바깥 클래스의 this의 버튼. 원래도 여기서는 뭐야? this점 버튼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는 이너 멤버가 하나죠. 그렇죠? 아우터 클래스는 이너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만 멤버로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너 객체를 100개를 배열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포인터가 몇 개 생겨요? 100개가 생기겠죠. 그것도 좀 문제네.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요 밖에 있는 멤버를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포인터가 있어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없애면 좋겠죠. 차라리. 그래서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이는 거예요. 스태틱을 붙이면은 정적 내부 클래스는 뭐가 없어요? 자신을 생성한 그 바깥 객체에 대한 포인터가 없어집니다. 포인터가 없어지면 여기서 바깥에 있는 멤버를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부 클래스를 만드는데 내가 만든 내부 클래스는 그 아우터 클래스예요. 그 외부 클래스의 멤버들을 접근할 필요가 없어. 그럼 뭘 해줘요? 스태틱을 해준다. 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 있으니 이상하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